정말 이제 신문 글씨도 잘 안 보이네. 돋보기를 껴도 소용이 없어. 아침에 신문을 펼쳤는데 글씨가 또 흐릿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유난히 번져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살짝 올려보고 눈을 몇 번 비벼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 이제 진짜 나이 드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더 억울한 장면이 있습니다. 큰맘 먹고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신문이 여전히 뿌옇다는 겁니다. 68세 윤정수 님이 제 앞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수는 맞췄다는데 세상은 왜 그대로냐고요? 그때 제가 드린 말이 이거였습니다. 눈이 나빠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흐릿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눈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이 상황을 정말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점도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오해부터 말씀드리면 시야가 흐려지면 무조건 노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 표면 환경이 무너져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마치 카메라 렌즈에 김이 서린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안경만 맞추면 해결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렌즈를 써도 선명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물 위에 기름이 번지듯 시야가 계속 흔들리거든요. 세 번째 위험한 점은 그냥 참고 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더욱 그렇죠. 네 번째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루 중 언제 더 흐려지는지 패턴을 관찰하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만 되면 침침해진다면 이건 분명한 신호거든요. 다섯 번째는 증상이 나타날 때만 대처한다는 점입니다. 눈이 아플 때 인공 눈물을 넣거나 필요할 때만 쉬는 식으로는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안경을 쓰고 계신 분, 요즘 부쩍 눈이 쉽게 피로해진 분이라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69세 김성호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매일 아침 신문 보는 게 하루에 낙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글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 흐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에는 좀 괜찮다가 오후만 되면 글씨가 번지고 눈이 피로해졌어요. 김성호님은 처음엔 독서용 안경 도수가 안 맞나 싶어서 안경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도수는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른 안경점에서 한 번 더 맞춰보셨어요. 결국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기대와 달리 답답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새 안경을 쓰고도 똑같이 오후만 되면 신문 글씨가 번져 보였죠. 그때 김성호 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돈을 썼는데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고요. 혹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셨다더라고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72세 박영숙 님은 평생 눈이 좋다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안경 한 번 안 써보시고 살아오셨는데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TV 자막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TV가 고장났나 싶어서 채널을 바꿔가며 확인해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채널을 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박영숙 님은 특히 저녁 시간대에 증상이 심했습니다. 오후 8시만 넘어가면 뉴스 자막도 제대로 안 보이고 드라마 볼 때도 자꾸 눈을 비비게 되더래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멀쩡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만 그러니까 혹시 조명 문제인가 싶어서 방 불도 더 밝게 켜보시고 안경도 돋보기 안경으로 써보셨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7세 이정혜 님은 손자 숙제 봐주다가 글씨가 겹쳐 보인다고 하셨고 71세 최동수 님은 약 복용법 읽을 때마다 눈이 금세 피로해진다고 하셨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들 처음엔 노안이 온 줄 알고 안경부터 맞추러 가신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력 숫자가 아니었고 눈이 맑아지는 환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문 유리에 성에가 끼면 바깥이 안 보이는 것처럼 눈 표면에 보이지 않는 막이 생겨서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김성호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셨는데 신문이 다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안경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였어요. 그 방법들을 오늘 다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첫째, 왜 안경을 바꿔도 여전히 흐린지 정확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요. 둘째,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셋째, 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 기준도 명확해질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눈이 침침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눈을 침침하게 만드는 일상 속 핵심 원인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막이 깨진 상태입니다. 우리 눈 표면에는 아주 얇은 눈물막이 있어서 렌즈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글씨가 번져 보이는 거예요. 마치 물 위에 기름을 떨어뜨렸을 때 그 경계면이 흔들리는 것처럼 시야가 불안정해집니다. 국내 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야 흐림을 호소하는 60대 이상 분들 중 상당수가 눈물막 불안정과 연관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하루 중 시간대별로 증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분들이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68세 윤정수님 사례를 다시 보면 아침보다 오후에 더 침침해지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눈물막 불안정 증상입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눈물이 계속 증발하고 깜빡임도 불충분해지니까 오후로 갈수록 막이 얇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눈이 불편해지기 전에 인공 눈물을 미리미리 넣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눈도 건조해지기 전에 미리 적셔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눈이 아플 때만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미 막이 깨진 다음에 넣는 건 임시방편일 뿐이거든요. 혹시 인공 눈물을 넣으면 잠깐 선명해지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눈물막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깜빡임이 줄어든 생활입니다. 뭔가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눈을 덜 깜빡이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깜빡임은 눈물을 고르게 펴주고 새로운 눈물층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이나 TV 시청할 때 깜빡임 횟수가 평상시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71세 김정희 님은 특히 TV 시청 후에 눈이 피로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깜빡임 부족 때문이었어요. 1시간 드라마 보고 나면 눈이 뻑뻑하고 글씨가 흐려 보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의식적으로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드라마 광고 시간이나 책 읽다가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의식적으로 몇 번 깜빡여 주시면 됩니다. 단 눈을 세게 감았다 뜨는 건 오히려 자극이 되니까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루 중 TV나 화면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3시간 이상이시라면 중간중간 깜빡임 시간을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눈꺼풀 가장자리 노폐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눈물의 기름 성분은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구멍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노폐물이 쌓이면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눈물이 금방 마르게 되는 거예요.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안구 건조증을 가진 중장년층의 상당수가 눈꺼풀 관리가 부족한 상태였다고 나와 있어요.
70세 박영호님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 관리를 시작한 후에 눈이 확실히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저녁 세안할 때 눈꺼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특별한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깨끗한 면봉이나 거즈로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강하게 문지르시면 오히려 자극이 되니까 조심해 주세요. 혹시 눈꺼풀이 무겁다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실내 건조한 환경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면 눈물 증발이 훨씬 빨라집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자료를 보면 겨울철 실내 습도가 보통 30%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 정도면 눈에는 사막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계절별 안구 건조 증상 보고를 보면 겨울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66세 오미경 님도 매년 겨울마다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가습기를 틀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하루 종일 불편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내 습도를 40에서 50%로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가 없으시면 젖은 수건을 걸어 두시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곳곳에 놓아 두셔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직접 얼굴로 오는 건 꼭 피해 주세요. 집이나 방이 많이 건조하다고 느끼시나요? 습도계로 한번 재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기름층 질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눈물은 물층과 기름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름층이 약해지면 눈물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름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오메가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을 관찰했더니 눈물 안정성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69세 김성호 님도 관련 영양소를 섭취한 후에 오후 건조함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아니면 관련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영양소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야 해요. 눈이 오후만 되면 유독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름층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눈 주변 근육의 피로입니다. 하루 종일 가까운 곳을 보다 보면 눈 조절 근육이 굳어지면서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73세 장명자님은 책 읽고 나서 멀리 보면 한동안 흐릿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조절 근육 피로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중간 멀리 보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창밖 풍경을 2-3분간 바라보시거나 폭도 끝까지 걸어가면서 시선을 멀리 두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원인들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시력을 맑게 만드는 실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눈물 사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인공눈물을 불편해질 때만 사용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인공눈물은 불편해질 때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어요. 마치 스킨케어 하듯이 정해진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무방부제 제품을 선택하세요.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을 하루 4번 이상 쓰시면 오히려 눈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무방부제 제품은 일회용 포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개봉한 후에는 당일 안에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타이밍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방울, 식사 후에 한 방울, 오후 3시경에 한 방울,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방울 넣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루 종일 눈물막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인공눈물 사용 시간을 미리 정해 두신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꺼풀 온찜질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온찜질은 굳어진 기름을 녹여서 눈물의 질을 개선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눈꺼풀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적당한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입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신 후 물기를 짜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5분 정도 올려두시면 됩니다. 수건이 식으면 다시 따뜻하게 해서 총 10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수건 대신 온찜질 전용 제품을 쓰셔도 됩니다. 온찜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온도 조절에 특히 주의해 주세요. 눈꺼풀 세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씻을 때는 주로 볼이나 이마 위주로 씻게 되는데 눈꺼풀 가장자리는 놓치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가 바로 기름샘이 있는 곳이라서 깨끗하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막힐 수 있습니다. 세정할 때는 반드시 순한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비누나 클렌징 폼은 너무 자극적이니까 아기용 샴푸나 전용 세정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눈을 감고 검지손가락 끝에 세정제를 조금 묻힌 다음 속눈썹 뿌리 부분을 좌우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고 눈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세정 후에는 찬물로 깨끗하게 헹궈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눈 세안을 얼굴 세안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따로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름층 개선을 위한 영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눈물의 기름 성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한 달 정도 먹어보시고 별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시는데 이런 영양 성분은 체내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거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영양제로 보충하실 때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흡수율이 높습니다. 영양 관리를 얼마나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달력에 체크해 가면서 하시면 빠뜨리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실내 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습도계를 하나 장만하셔서 수시로 체크해 보세요. 40% 이하로 떨어지면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시면 됩니다. 특히 잠자리 근처 습도가 중요한데 자는 동안에도 눈물이 계속 증발하거든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얼굴로 오는 자리는 피해 주시고 컴퓨터나 TV 앞에 앉을 때도 바람의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차이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눈 건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개선은 한번 해놓으면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야가 침침해지면 많은 분들이 노안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안경점으로 달려가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눈을 덮고 있는 환경이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눈물막이 불안정하고 깜빡임이 부족하고 눈꺼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실내가 건조하고 기름층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안경을 써도 근본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안경만 바꾸면 답답함은 그대로입니다. 마치 더러워진 창문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거든요. 창문을 닫지 않고 돋보기만 들이대 봐야 여전히 흐릿한 거예요. 반대로 눈물막과 눈꺼풀 환경을 제대로 살려주면 시력 숫자가 똑같아도 훨씬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69세 김성호 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안경 도수는 그대로인데 신문이 다시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72세 박영숙 님도 TV 자막이 선명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잘못 관리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만 대처하고 인공 눈물을 아낄 때만 쓰고 눈꺼풀 관리는 아예 모르고 실내 환경은 신경 쓰지 않고 영양은 며칠 먹다가 그만두는 시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대로 관리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인공 눈물을 넣고 매일 눈꺼풀을 깨끗하게 세정하고 일주일에 2-3번 온찜질하고 실내 습도를 체크하고 오메가3를 꾸준히 드시죠. 이런 분들은 몇 개월 후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 저녁 세안할 때 눈꺼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닦아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흐림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거예요. 둘째, 내일부터 하루에 4번 인공 눈물 넣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아침, 점심 후, 오후, 자기 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알람까지 맞춰두시면 더 확실하고요. 셋째, 집안 습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습도계가 없으시면 하나 장만하시거나 일단 젖은 수건부터 걸어두세요. 작은 변화지만 누적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보다 저녁에 눈이 더 흐려지는 분들을 위한 특별 관리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하루 중 언제 더 불편한지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저녁형 불편함의 정확한 원인과 맞춤 솔루션을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은 언제 가장 눈이 불편한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아침형인지 오후형인지 저녁형인지 아니면 하루 종일 불편한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